계정 재생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수십 분간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지 않았는데 유튜브 측은 가짜 계정을 걸러내는 스팸 방지 시스템을 바꾸면서 실제 이용자까지 차단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관세 협상의 막바지 조율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미국의 협상 태도가 달라졌다며 협상 상황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미 관세 협상 막바지 조율을 위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용범 실장은 협상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관련 부서들의 협상 태도가 바뀌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재무부, 브리오 쪽, 그다음에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관세 협상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 최대 관심사는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당초 미국은 투자액 전부를 한꺼번에 현금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이후 우리 측이 한미 통화 스와프 등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이에 미국이 일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환 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격차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관세 성과를 내세우며 한국 언급할 거라 또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외국 정상 발언에 토를 다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여러 내용이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 같습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한국 측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7월 큰 틀의 무역 합의를 이뤘지만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이에 대해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앞으로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evil's in the details, but we are ironing out the details. I think there'll be, again, good thing about IMF and World Bank Week brings a lot of people here.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구윤철 부총리도 무역 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한미 양국이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외환시장 안전장치인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자기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현대차, SK, LG그룹 총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행사를 갖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대 그룹 총수들은 관세 협상 지원과 미국의 투자 유치 행사 참석을 위해 이번 주말쯤 트럼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협상 타결이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전망 속에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최종 마무리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정부 합동 대응팀이 한국인 대상 강력 사건이 잇따르는 캄보디아에 어젯밤 도착했습니다. 대응팀은 구금된 한국인 송환과 수사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와 경찰, 법무부, 국정원 등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대응팀이 현지 시각 어젯밤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그리고 온라인 스캠 대응위의 고위급을 전부 다 접촉을 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응팀은 우선 고위급 협의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에 대한 송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엔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를 방문해 사무총장을 면담했고 캄보디아 총리도 예방했습니다. 대응팀은 또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주말까지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항공편도 준비 중입니다.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시신 송환, 양국의 수사공조체제 확립도 논의해야 할 과제입니다. 외교부 집계 기준 현재 안전이 확인 안 되는 우리 국민은 80여 명, 감금됐을지도 모를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논의하고 캄보디아 경찰 20명, 한국 경찰 4명으로 수사 TF도 만들 예정입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 지역에 대해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학생 박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보코산 지역과 바벳, 포이펫 등 범죄가 잇따르는 지역에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범죄단지 밀집 지역인 시아누쿠빌에는 여행경보 3단계가 내려졌고 수도 푸놈펜 등엔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됩니다. 한편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도 지난 7일 30대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신현옥입니다. 중국계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 숨진 한국인 대학생은 여러 개의 범죄 단지가 있는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에 감금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행 금지령을 내리기 직전 KBS가 한국 언론 가운데 최초로 보코산 범죄 단지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200km, 차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보코산 국립공원.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간단한 검문을 합니다.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1시간 달려 올라가니 해발 1000m 꼭대기에 대규모 단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거대한 바둑판처럼 빌라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외부인도 내부인도 건물을 오가지 못하도록 대형 철제 구조물이 단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막혔죠. 저쪽은 닫혀졌죠. 저 안쪽만. 중국어 간판이 위에 있어요. 단지 출입구에는 차단봉이 설치돼 있고 검정색 복장에 모자를 쓴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또 다른 범죄 조직 단지에도 정문엔 어김없이 초소와 차단봉이 설치돼 있습니다. 출입구 앞 벽에는 한자가 보이는데 부귀와 장수를 뜻하는 한자로 중국 아파트에 자주 쓰이는 글자입니다. KBS 취재 결과 보코산 지역에 이렇게 조성된 범죄 단지는 모두 5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중국계 범죄 조직으로 추정됩니다. 취업 사기를 당한 22살 대학생 박모 씨도 이 중 한 곳에서 감금돼 있다가 결국 보코산 인근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라인 범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곳이죠. 거기는 탈출 못합니다. 3m 이상 고지를 갔다가 그 길 아니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한번 들어가면 탈출을 못하죠. 정부는 숨진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시신을 국내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인수위가 이 공무원을 통해 실무진에게 노선 변경을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국토부 김모 과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유리하도록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인수위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당시 인수위 소속이던 김 과장은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게 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국토부 관계자가 용역사들의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 중이라고요. 네, 장 전 실장은 현재 순직해병 특검에서 범인 도피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장 전 실장이 순직해병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장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는 말을 아꼈습니다. 장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고 사임하던 2024년 3월 국가안보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의가 이뤄졌던 2023년 말에는 외교부 1차관이었습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기국명분으로 의심받는 방산회의를 기획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노 전 장관의 재산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 원대 이혼 소송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원심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재선 기여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SK 측에 300억 원가량 지원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뇌물로 보이는 만큼 법적 보호 가치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원심이 최 회장이 부부관계 파탄 전 친인척 등에게 증여한 주식까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도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이들 증여는 최 회장이 SK그룹 경영권을 원만히 확보해 궁극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액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을 665억 원으로 2심은 1조 3,808억 원으로 산정했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어제 발표된 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은 과열된 시장이 진정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여야와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는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의 숨통을 틔워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를 철저히 막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이라며 집값은 못 잡고 청년과 서민만 희생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여야 국토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사자 부동산 협의체를 만들어 부동산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인 오늘은 국회 상임위 10곳이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감사원과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이후 정치감사 실시에 대한 우려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과방위는 욕설 문자 공개로 고발전을 이어온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하며 한수원 등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정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계속 압박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이 김 실장에게 집착하며 국감 본질을 흐린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핵심은 규제 합리화라며 바이오와 에너지, 문화산업과 관련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는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합리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료의 고정관념에 의해 행사한 권한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이해 충돌 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할 게 아니라 이를 잘 조정해주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유튜브 접속에 오류가 생기면서 이용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구글 코리아는 규정을 어기고 정부에 늑장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황정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접속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모바일로 접속했을 때 동영상 광고가 끝난 뒤 검은 화면에 오류가 발생했다며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PC 사용자도 동영상 재생에서 비슷한 오류를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튜브 모 회사인 구글 코리아 측은 오늘 한국 시간 오전 8시 17분쯤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에서 동영상 재생 오류가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류의 원인은 내부 시스템의 일시적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 내 스팸 방지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때 이용자들의 접속이 막혔다는 겁니다. 구글 코리아 측은 조치를 시작해 오류 발생 약 50분이 지난 9시 10분에 정상 재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에게 문의를 받은 구글 고객센터 측도 유튜브 뮤직, 유튜브 TV에 동영상 시청 문제가 발생했고 모두 해결됐다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오류 사태에서 구글은 정부에 늑장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는 오전 9시 1분쯤 정부에 보고했는데 규정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는 8시 57분쯤에는 오류를 알려야 했지만 규정을 어긴 겁니다. 한편 이번 유튜브 재생 오류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온라인 서비스 장애정보 집계 사이트는 한국 시간 오전 8시쯤부터 1시간 동안 미국 지역에서만 30만 건 넘는 오류 접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정부가 장기 이식을 활성화하려고 기증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장기 이식은 뇌사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심정지 사망까지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5년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늘립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한 뒤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장기 기증이 가족 동의를 얻은 뇌사자의 경우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 대상을 심정지 사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전 가족 등의 기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기증자의 신체를 검사해 이식 대상을 확정합니다. 이후 실제 연명의료가 멈춘 뒤 사망 판정이 이뤄졌을 때 이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며 불거졌던 장기 수급의 어려움도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심정지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해 전체 기증자의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도 나섭니다.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등 공공영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460여 곳인 기증등록기관을 5년 뒤 9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기증자 추모공간 설치와 감사패 수여 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한편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는 5만 4천여 명인데 뇌사 기증자는 400명에 미치지 못했고 이식대기 환자들은 평균 4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혜룡 경정이 오늘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백 경정은 본인이 있게 될 수사팀은 불법 단체라며 반발했습니다. 황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등포 형사과장 재직 당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혜룡 경정.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검경합동수사팀에 처음 출근했습니다. 백 경정은 첫 출근길에서도 이 합수팀은 불법 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제가 직을 걸고 계속 주장해왔던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부가 당시 관련돼 있다. 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동부지검 합수팀에 백경정 파견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동부지검은 백경정이 고발인인 만큼 셀프 수사 우려가 있다며 백경정에게 외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를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5명의 별도팀을 꾸려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경정은 정작 본인이 뜻한 수사는 할 수 없게 됐다며 모욕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해왔습니다. 발령일인 어제는 사전 약속된 방송 출연을 이유로 연가를 내고 합수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백경정은 오늘 인사명령이 났고 출근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이 인천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행사됐다는 의혹입니다. 해당 의혹은 동부지검 합수팀이 수사하고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기후변화로 단풍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충북 단양의 금수산 감골 단풍축제는 체험 행사를 전면에 배치했고 충북 괴산의 양곡은행나무 축제도 다양한 공연 무대를 준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주요 산의 단풍은 이달 하순부터 11월 상순에 절정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속리산 단풍 가요제 등은 개최일을 연기했습니다. 최근 3년간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적조와 고수온, 산소 부족 등으로 어업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전종덕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어업 피해 규모는 2023년 500여억 원에 이르고 2024년에는 1,500여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올해도 적조와 산소 부족 등으로 경남에서 6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히 전남과 경남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상 태양광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송전망 확충 등 수상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무궁화 모양의 구조물, 최근 준공한 이마댐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하루에 약 2만 6천 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국내 댐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중 최대 규모입니다. 2021년 사업에 착수했지만 난관이 많았습니다.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 반대를 지자체가 나서서 설득했고 결국 투자까지 끌어냈습니다. 발전 수익 일부가 앞으로 20년간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수십 차례 거쳐서 같이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고 같이 만나서 수자원공사는 앞으로 5년간 원전 4기 분량의 수상 태양광 시설을 더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마댐과 비슷한 시기 추진한 용담댐 수상 태양광의 경우 주민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력망도 문제입니다. 이마댐은 기존 수력발전용 송전망을 나눠 쓰기로 했지만 다른 곳들은 송전망을 새로 깔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망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수상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이면서도 또 주민들에게 이익도 공유하는 아주 혁신형 모델이 현재는 자리 잡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배전망 확충이 더디다 보니 지금도 시설은 지었지만 발전은 못하는 재생에너지가 원전 6기 분량에 이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고 가시거리도 50km 안팎으로 탁 트여 있습니다. 비구름이 물러나고 지금은 주로 강원 영동 지역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고 영남과 제주는 5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동안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 부산은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호남은 광주가 2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갑작스레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갔습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할 거라고 또 언급했고 협상단은 통화 스와프 등 우리 측 제안을 두고 미국 정부와 간극을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대상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캄보디아에 도착한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고위급과의 협의에 나섰습니다. 우선 단속 후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에 대한 조속한 송환을 추진하고 범죄 조직에 감금됐을지도 모를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와 수사 태스크포스도 만들 예정입니다.